사람은 태어나면 죽습니다. 아무리 건강하든 운이 좋든 변하지 않는 사실이죠.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죽지 않는 게 하나 있죠. 바로 기록입니다.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고 그런 말도 있잖아요. 어쨌든 이 이름 그리고 기록하면 생각나는 게 또 있죠. 바로 우리의 SNS 계정입니다. 그럼 우리가 죽는다면 이 계정은 어떻게 될까요? 일반적으로 우리가 죽고 나서 유족들이 사망 증명서만 제공한다면 우리의 계정은 기념 계정으로 전환이 되고 유족들이 삭제를 원할 시엔 삭제까지도 가능하다고 합니다. 그런데 몇 명이나 이러겠어요? 사실 대부분의 계정은 그냥 남아 구천을 떠돌게 될 겁니다. 그리고 이런 계정은 끝없이 쌓이게 되겠죠. 전 여기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. 인스타그램에서 돌아가신 분들의 계정이 실제 살아있는 사람들의 계정 수를 초과하게 되는 순간은 언제일까요? 처음엔 진짜 쉬워 보였습니다. 그냥 인스타 총 이용자 수를 구해와서 미래의 사망자 수를 예상해 빼주면 짜잔하고 끝날 줄 알았죠. 그런데 생각보다 상상 이상으로 어려운 문제였어요. 아니 먼저 인스타그램에서 제공하는 아무런 자료가 없습니다. 그나마 진짜 단순하게 MAU라고 월간 이용자라는 게 있는데 이게 10억, 20억, 30억 같이 의미 있는 숫자를 넘을 때마다 자랑했던 거 뭐 이 정도 말곤 사실상 도움되는 게 없죠. 그리고 당연히 발표도 안 한 총 계정 수를 물어본다고 알려줄 리도 없잖아요. 하지만 뭔가 가능성이 보였습니다. 전 우선 지금까지 인스타그램에서 만들어진 총 계정 수를 대략 파악하려고 했어요. 그런데 우리가 아는 건 이 월간 이용자밖에 없잖아요. 그래서 아쉬운 대로 전 이걸 점 찍어놓고 한번 이어봤습니다. 근데 이 다음은요. 어차피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미래입니다. 전 그래서 먼저 미래의 월간 이용자 상한선을 짐작해보기로 했죠. 그리고 이게 우리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. 우린 총 4단계로 오늘 문제를 해결해볼 거고 마지막에는 정확한 연도까지 알아냈으니 끝까지 봐주세요. 어쨌든 지금은 이것밖에 없지만 그래도 한 가지는 더 추측할 수 있었습니다. 인스타가 아무리 성장하더라도 인류 전체 수를 넘을 순 없단 거죠. 결국 사람이 있어야 이용자가 있는 거니까요. 부계정은요 하실 수도 있는데 어차피 사람이 죽으면 부계정까지 모두 죽는 거니까 오늘의 계산에선 딱히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. 그러면 우린 이제 이 우주를 뚫어버릴 것 같은 그래프의 상한선을 구해야 하죠. 그래서 인류 전체로 시선을 옮겼습니다. 여기서 이론상 SNS가 보급될 수 있는 최대 인원과 그 인원에서의 인스타의 비중을 알아보려 했어요. 일단 2025년 기준으로는 SNS 보급률이 약 64%라고 합니다. 하지만 아까도 말했듯이 미래가 중요하죠. 이건 진짜 너무 다양한 추측들이 많았습니다. 어디에선 70%에서 멈춘다, 저기는 77%, 나아가 80까지 간다 뭐 이러는데 결론적으로 다 이 안에서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전 중앙값인 75%를 기준으로 잡았습니다. 즉 미래에서는 10명 중 7, 8명 정도만 SNS를 사용한다는 거죠. 나머지 2, 3명은 아직도 문명의 발달이 안 됐다고 생각하면 꽤 그럴듯한 추측 같습니다. 그럼 이 7, 8명 중에서 인스타의 비중은 어느 정도일지만 알아내면 되겠네요. 이건 꽤 괜찮은 자료가 있었어요. SNS 사용자 중에서 84%가 인스타 계정을 가지고 있다는 내용이죠. 그리고 전 미래에도 이 수치가 크게 변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. 왜냐하면 애초에 이 조사가 미국, 캐나다, 영국 같은 선진국에서 조사된 결과라서 전체로 보기엔 꽤 고평가된 수치라고 생각했거든요.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면 미래에선 대부분의 사람이 지금 선진국처럼 SNS를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그럼 곧 이 수치가 미래에 가능할 수도 있겠다고 봤습니다. 그러니까 미래의 10명에서 SNS를 사용하는 건 7, 8명 또 그중 인스타를 사용하는 사람은 84%인 약 6명으로 정확히 전체 인류의 63%가 인스타를 사용하는 이 순간이 인스타 성장의 상한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. 완벽하죠? 그럼 이 먼 미래는 정확히 언제일까요? 이게 바로 다음 단계입니다. 이 먼 미래를 정확히 알기 위해서 다시 그래프를 확인할 필요가 있죠. 이게 월간 이용자 수치였는데 여기에 이제 해당 지점의 인구수까지 같이 표시해 볼게요. 그리고 이 둘의 그래프를 합쳐버리면 이렇게 하나의 그래프가 나오죠. 이런 뭐가 되냐? 전체 인류 중에서 얼마나 인스타를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래프가 되는 겁니다. 즉 아까 구한 63%가 이 그래프의 상한선이겠죠. 이제 이 그래프를 뒷부분까지 표현한다면 우리가 원하는 상한선, 그러니까 63% 지점의 연도도 파악이 가능한 겁니다. 슬슬 답이 보이죠. 전 그래서 이런 식을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. 계산은 안 할 거니까 안 나가셔도 됩니다. 어쨌든 이 친구는 실제 통계학에서 많이 쓰이는 로지스틱 함수라는 건데 쉽게 이런 X자 형태의 곡선을 그리는 함수입니다. 그런데 우리 그래프랑 꽤 비슷하게 생겼잖아요. 그죠? 그래서 가져왔어요. 그러니까 우린 이 식에서 이 조그만 t를 알아야 합니다. 이게 해당 지점의 연도거든요. 그렇단 건 나머지 문자들만 알면 그래프가 그려지고 이 지점의 연도까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. 그럼 이 세 개만 빠르게 정리해보죠. 이건 그래프의 상한선으로 63%, 이건 그래프가 얼마나 빠르게 성장하는지를 나타낸 겁니다. 마지막으로 이거는 곡선이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지점, 그러니까 그래프의 중앙 지점을 말하는 거죠. 그런데 여긴 수학 교실이 아닙니다. 이런 걸 하나하나 구할 시간도 구하고 싶지도 않으니 전 그냥 GPT에게 미완성된 우리의 그래프를 보여주고 우리 그래프의 모습을 만족하는 이 두 개의 순서쌍을 끝없이 대입해 찾아보라고 했습니다. 그러니까 되더라고요. GPT는 신이 맞습니다. 이제 완성된 식으로 그래프까지 이어 그려주면 2049년 8월에 상한선의 99.9%에 도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. 하지만 이게 인스타 성장이 멈추는 연도라는 거지 우리가 원하는 답은 아닙니다. 그럼 이걸로 또 뭘 구해야 할까요? 우린 원래 인스타의 총 계정 수로 알아내려고 했잖아요. 그죠? 그런데 아까도 말했지만 이 그래프는 MAU, 그러니까 월간 이용자로 알아낸 지표입니다. 총 이용자 뭐 그런 게 아닌 거죠. 게다가 전체 계정 중 몇 퍼나 한 달에 인스타를 이용했다 뭐 이딴 자료 당연히 없어요. 결국 우린 정확한 계정 수를 알 수 없단 겁니다. 그럼 이 사람은 대가리에 똥만 차 시간을 버린 걸까요? 아쉽게도 그건 아니었습니다. 전 오히려 전체 계정 수를 알 필요 없다고 생각했죠. 지금 여기서 어느 쪽이 사과가 더 많을까요? 누가 봐도 오른쪽이잖아요. 여기서 사과의 수를 센 사람이 어딨겠어요. 우린 죽은 사람의 수가 산 사람의 수를 넘는 것만 알면 되지 정확히 몇 개의 계정이 더 많다는 몰라도 된다는 거죠. 그래서 다음 단계에는 이런 비교를 할 겁니다. 그리고 전 그걸 위해서 GPT로 가상세계를 만들어봤어요. 그런데 그 전에 진짜 마지막으로 그래프 이야기를 좀 해보죠. 일단 우린 앞서 인스타 사용 비율을 식을 구해 아주 정교하게 완성했고 심지어는 미래까지 그려냈습니다. 그리고 이걸로 대략적인 계정의 수를 유추해야 하죠. 전 그래서 그냥 이 월간 이용자 수치만큼 계정의 수도 증가한다고 생각했습니다. 당연히 이 사이에서 오차가 발생하겠지만 다른 연도에서도 비슷하게 오차가 발생할 테고 갑자기 이 오차가 이상하게 커지는 연도가
변수가 있다면 알 수 없는 변수가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뭔 짓을 해도 답을 못 구했을 겁니다. 그니까 뭔 소리냐면 이 월간 이용자 수치를 인스타 총 계정 수라고 생각하고 진행하자는 거죠. 어차피 이 월간 이용자 수치는 우리가 구한 인스타 사용 비율 그래프에서 반대로 미래까지의 총 인구 수를 제외해준다면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값이니까요. 아까와 차이라면 이젠 진짜 미래의 수치를 정확히 예측할 수 있다는 겁니다. 그러면 답을 구하러 가보죠. 전 이 가상세계에서 시뮬레이션을 진행할 겁니다. 2010년부터 한 2300년까지 13세부터 85세 안의 사람들을 매년 집어넣을 거죠. 기준은 간단합니다. 먼저 연도별로 인스타를 사용하는 총 이용자를 아까 그래프를 기반으로 정리했습니다. 그리고 모든 연도마다 사람들은 연령별 인스타 사용률로 나누어지게 되죠. 게다가 그 안에서 또 한 살마다 사람들은 따로 정리됩니다. 마지막으로 각각 모든 사람에게 나이에 따른 사망률을 부여해서 사망하면 사망자 칸으로 들어가 쌓이고 살아남는다면 나이를 먹고 다음 연도로 넘어가게 했죠. 그리고 다음 연도로 넘어간 뒤 부족한 사용자 수는 다시 앞선 과정들로 채워지게 됩니다. 사망률은 유엔과 WHO를 참고했죠. 그래서 이걸 챗GPT에 넣고 가동시켰더니 드디어 우리가 원했던 결과가 나왔죠. 약 2106년에 처음으로 사망자의 계정이 1대 1.003 정도의 비율로 생존자를 넘어서게 되더라고요. 우리가 고령으로 자연사할 수만 있다면 충분히 확인해 볼 수 있을 법한 연도네요.